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유튜브에 폼롤러 사용법 검색할 때 그 겨드랑이를 같이 연관 검색으로 검색하면 그 이렇게 팔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이쪽 자극대라고. 근데 그게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픈데 하고 나면은 몸에 붓기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할 때는 지옥 같아요. 진짜 아파요. 근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언제부턴가 주변에 뛰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퇴근길 공원에서도 새벽 강변에서도 심지어 자기소개에도 러닝 좋아해요가 빠지질 않습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을 때,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고 싶을 때,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을 때 누군가는 음악을 틀고 신발끈을 묶고 길 위로 나섭니다. 요즘 러닝은 단순히 뛰는 운동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죠. 러닝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을까요? 그들이 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러닝크루 활동부터 런태기, 러닝을 위한 장비 추천, 그리고 러닝을 하며 생긴 소소한 에피소드까지 어디서도 듣지 못할 솔직한 러닝의 세계를 함께 달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떠드나 마나의 이채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심박수를 올려줄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러닝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 주변인들에게 러닝을 설파하고 있는 러닝 전도사 유재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러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러닝머신 뛰기 같은 것만 해봤는데 우선 러닝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제대로 시작하게 된 건 재작년 여름부터였고요. 그냥 맨 처음 러닝을 시작했던 건 2020년도 코로나 때 이제 헬스장에서 뛰려고 했는데 이제 마스크도 껴야 되고 막 속도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공원으로 나가서 마스크를 꼈다 벗었다 하면서 러닝을 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러닝이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그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에 제일 처음 뛰었던 날이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저는 체력이 좀 약해가지고 뛰는 걸 너무 못해서 러닝을 시작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뛰시는 분들의 처음은 어땠을지가 좀 궁금해요. 처음 뛰었던 그 날의 기억은 사실 없는데 그때 2020년도에 뛰었을 때는 네,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그냥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당시에도 마스크를 꼈다 벗었다를 하면서 뛰었다 보니까 네, 더 그렇게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쵸.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시작을 하시고는 지금까지 그래도 잘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러닝을 하기 전이랑 후랑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혹시?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아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막 편도염도 3개월에 한 번씩 걸리고 좀 끙끙 앓아 눕는 날이 되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찾아왔었는데 러닝을 꾸준히 하고 나서부터는 뭐 약간 감기 기운이나 뭐 몸살 가끔 있는 정도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강이 좀 제일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를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은 정도가 예를 들어서 1에서 5 정도로 있다고 치면 어느 정도 아플 때까지 뛰시고 어느 정도 이상 아프면 안 뛰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몸이 아플 때 아픈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 커트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저는 안 나가요. 네, 몸 상태가 조금만 안 나와도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 쉬고 내일 뛰자라는 마인드로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몸이 안 좋을 때는 사실 그냥 쉬는 게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조금만 기침 나와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가세요? 근데 조금씩 기침 나도? 기침하는 정도는 사실 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 약간 근육통이 좀 있다거나 약간 몸살기가 있다거나 약간의 뭐 두통 같은 게 있으면은 저는 그날은 쉬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는 그 춤을 추는데
연습을 만약에 오늘 했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를 열심히 하면 다음날 아침에 몸이 전신이 아프거든요. 아, 네. 근데 그래도 그 다음날에 억지로 연습이 잡혀 있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근육통은 운동으로 푼다 다시 이런 음. 마인드로 그냥 하는데 만약에 러닝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가 가장 약간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뭐 이렇게 근육통이 좀 완화되고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러닝을 한 다음 날에는 무조건 쉽니다.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핫뛰핫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초보자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러너 치고는 좀 체중도 막 가벼운 편이 아니고 체중도 좀 나가는 편이라서 이렇게 관절이나 연골에 무리가 좀 가긴 하거든요. 당연히 근육통도 발생을 하고 이제 근육통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근육이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받아내야 되는 그 체중이나 힘들을 이제 관절이나 연골에 이제 부하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절이나 연골에 부담을 좀 덜하기 위해서 하루는 뛰고 그 다음날은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이렇게 뛰는 것 같습니다. 약간 퐁당퐁당으로. 네, 퐁당퐁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저도 뭐 이렇게 좀 힘든 동작을 할 때나 그럴 때 무릎을 많이 쓸까 봐 걱정이 돼서 저는 한창 스쿼트를 많이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릎이나 발목에 실리는 힘을 줄이고자 약간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을 좀 키워서 근육을 쓰게끔 최대한 하려고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러닝도 좀 그런 게 있나요? 관절에 힘을 좀 덜 주기 위해서 뭐 러닝 말고도 러닝에 도움이 되는 다른 운동이 있다든지 키우면 좋을 근육들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네, 러닝도 되게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보강 운동이 되게 많고 실제로 러너분들도 주말에는 이제 보강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스쿼트도 되게 허벅지 쪽이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나 필요한 운동이고 사실 러닝은 생각보다 엉덩이 근육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보통 헬스장 가시면 엉덩이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러닝을 할 때는 엉덩이 근육이 또 꽤나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 강화 훈련도 이제 헬스장에서 남자들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다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헬스를 잠깐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약간 PT를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인 그건데 엉덩이에 뼈가 너무 앉아 있으면 아파가지고 저는 엉덩이 근육을 좀 키워가지고 엉덩이 뼈를 조금이나마 덜 아프게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러면은 춤도 추시니까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은 그게 중심이 잘 잡힐 거라 그랬었나? 그래서 실제로 엉덩이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잘 휘청휘청 거리지 않았어요. 좀 빨리 뛴다거나 막 휙휙휙 이렇게 돌아도 중심이 좀 잘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 러닝할 때도 좀 그런 게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엉덩이 근육도 사실 코어랑 완전 그게 직결이 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은 그만큼 중심 잡기도 쉽고 만약에 달릴 때도 되게 근지구력도 좋아지고 충분히 유용한 근육인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실전 팁들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러닝을 하지는 않지만 러닝 하시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는 하거든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나오셨던 샤이니 민호님이 그 연예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같이 뛰는 것도 보고 그 심으뜸님 유튜브를 쇼츠로 엄청 많이 보는데 그 러닝할 때 쓰기 좋은 헤어밴드 이런 거 추천하시기도 하시고 무릎 보호대 이런 거 얇은 거 이렇게 딱 끼워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장비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운동도 장비빨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혹시 뭐 이거는 꼭 쓰셨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 신발이 되게 좋다 뭐 이런 것들 몇 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크게 3가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째는 당연히 러닝화고요. 그냥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운동화가 아니라 그냥 러닝을 할 때 신는 신발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가지고 러닝화 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직원들이 친절하게 주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서 무조건 러닝용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워치예요. 워치 제가 지금 차고 온 게 워치인데 워치는 러닝에 불을 붙여주는 장비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뛰고 나면은 뛰었던 기록들이나 뛸 때 제 심박수가 얼마나 올라갔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힘들어 했는지, 얼마나 운동이 되었는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치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러닝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좀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치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되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러닝 벨트예요. 벨트가 이제 배에 차가지고 뭐 물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거 좀 넣어 다닐 수 있는 장비인데, 벨트는 사실 휴대폰 들고 뛰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뛰었었고,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거를 이제 러닝 벨트에 차가지고 휴대폰을 넣어놓고 뛰면은 엄청 기분 좋을 겁니다. 그게 원래 들고 뛰다가 그 두 손이 편안할 때 그 쾌감을 저는 아직 잊을 수 없거든요. 러닝 벨트는 네, 정말 가성비도 좋고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그 러닝화랑 일반 운동화랑 차이가 뭐예요, 혹시?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간 신발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구름이 엄청 되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어보시면은 매장에서 신고 걸어보시면 아마 엄청 다르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러닝에 최적화된 신발이기 때문에 걸을 때랑 많이 달라요. 역시. 그러면 약간 좀 가벼운 걸 사는 게 좋겠네요, 또. 가벼운 것도 좋고요. 사실 근데 초보자들은 가벼운 것보다도 쿠션이 많이 들어있는 네, 그런 신발을 사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뛸 때 심심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 러닝머신 뛰는 사람은 복수하려는 사람밖에 없다 이런 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다들 크게 틀고 이렇게 다 같이 다니시거나 아니면 꼭 이어폰 꽂고 다니시거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제필님만의 러닝 플레이리스트도 있으신지 몇 곡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전 되게 그날 좀 끌리는 장르나 노래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자주 바꾸는 편인데, 요즘에는 저는 MC몽이나 싸이 같이 약간 좀 도파민 좀 나오게 하고 좀 추억팔이도 되는 그런 노래들을 요즘에 들으면서 뛰는 것 같고, 노래가 아니더라도 저는 팟캐스트 같은 것도 들으면서 뛰는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제 주변에서 그냥 팟캐스트 하면서 뛰는데 옆에서 말을 해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뛰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침착맨님이 하시는 팟캐스트도 알아요. 자주 들으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항상 몸을 크게 움직이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러닝도 그렇잖아요. 사실 준비 운동을 안 하면 다치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걸 하나도 못 느끼다가 점점 나이가 한 살 먹으니까 준비 운동을 안 하고 큰 동작을 하거나 무리를 하면 다들 허리가 아프다거나 무릎이 아프다거나 그러더라고요. 허리도 잘 삐끗하고. 그래서 저는 한 10분 정도는 꼭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하고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편인데, 뭐 혹시 러닝 전후로 하는 준비 운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스트레칭이 사실 제일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러닝을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러닝을 못하고 일단 몸을 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좀 귀찮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할 때는 그래도 스트레칭을 좀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는 왜냐면은 낮에 활동도 하면서 몸이 어느 정도 풀려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고 느꼈거든요. 아침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저녁에 러닝을 할 때는 가볍게 발목만 돌리고
좀 허벅지나 종아리 좀 풀어주고 좀 빠르게 좀 시작을 하는 편인데 아침에는 진짜 눈 뜨자마자 나오고 하면은 몸이 정말 찌뿌둥하거든요. 그때는 네, 되게 그냥 전신 운동으로 좀 완전 저도 15분 이렇게 좀 길게 늘려가면서 온몸을 늘리듯이 약간 국민체조 하는 것처럼 맞아요. 되게 좀 기본적인 루틴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1km 처음에 1km를 뛰고 시작을 해요. 그때는 엄청 천천히 뛰는데 이제 몸한테 이제 나 뛸 거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자 네, 엄청 천천히 1km를 뛰고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러닝을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하고 나서 다음날 약간 아플 것 같을 때 항상 자기 전에 약간 폼롤러 같은 걸로 종아리나 허벅지나 이런 데 좀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요즘에 폼롤러 애용하고 있고요. 그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을 최근에 느꼈어가지고 네, 정말 다 하고 나서 와가지고 폼롤러 하면 진짜 아프잖아요. 너무 아파요. 네, 그게 아파도 해야 될 이유가 맞아요. 있으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유튜브에 폼롤러 사용법 검색할 때 그 겨드랑이를 같이 연관 검색으로 검색하면 그 이렇게 팔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이쪽 자극대라고. 근데 그게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픈데 하고 나면은 몸에 붓기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할 때는 지옥 같아요. 진짜 아파요. 근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좀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혹은 좀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목표를 거리를 잡고 하는 게 좋을지 시간을 잡고 하는 게 좋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좋은데 사실 초보자들이 안 다치고 오래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목표로 해서 뛰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리로 목표를 잡고 뛰었을 때는 제가 그 거리에 빨리 도달하고 빨리 쉬기 위해서 빠르게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뛰고 쉬자. 이게 가능한데 시간을 목표로 했을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빠르게 뛰던 천천히 뛰던 간에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요령 피우는 게 사실 안 돼요. 그래서 거리를 목표로 했을 때는 좀 그걸 빨리 달성했을 때 기분은 더 좋을 수 있는데 부상의 위험도 좀 높아지는 편이고 솔직히 러닝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목표로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막 이렇게 뛸 때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숨이 차거나 너무 이렇게 가쁘게 쉬다 보면은 물 마시고 뛴 것처럼 옆구리 아프다는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런지 궁금해요. 그게 아마 횡격막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냥 러닝을 좀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들께서 많이 겪는 통증인 것 같고 그냥 그거랑 별개로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밥을 먹고 소화가 다 안 된 상태로 러닝을 하면은 그 위쪽에 위가 부어가지고 위가 그 횡격막 쪽에 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좀 빨리 뛰게 되면은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진짜 안 아팠으면 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러닝 뛰다가 그렇게 아프면 네. 계속 뛰세요? 아니면 잠깐 멈추세요? 그게 저는 계속 뛰어요. 그게 한 500m에서 1km 정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거를 유지를 하다 보면은 괜찮아져 있어요. 근데 그걸 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 대단하시다. 참고 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네, 그거를 너무 저만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또 그 옛날에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재는 그 수행평가 하시는 띡 하면 가고 띡 하면 가고 네. 근데 저는 이거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 몇 번? 한 다섯 번, 여섯 번? 왔다 갔다 하면 전 그때부터 걸었거든요, 그냥. 네. 근데 다른 친구들은 20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항상 숨 쉬어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네. 제가 잘 못하는 거 보면 야, 숨 쉬어 이러더라고요. 난 숨을 쉬고 있는데 네. 어떻게 쉬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숨을 쉬라고 하니까 숨은 쉬어요.
근데 항상 그 뛰는 분들이 그 최근에 그거 봤어요. 그 여자 연예인 4명이 나와가지고 김동현 씨가 옆에서 코칭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에서도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숨 쉬어 이러더라고요. 거기서도 그 대체 숨을 어떻게 쉬라는 건지 좀 궁금해요. 사실 호흡법에 관해서는 되게 이론이 많거든요. 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라. 아니면 좀 빠르게 심박수가 올라간 만큼 빠르게 호흡을 해라. 뭐 되게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다 따라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냥 제가 편하게 하는 호흡법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숨이 차면은 최대한 호흡을 많이 먹고 많이 내뱉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그냥 하고 어떤 방식을 따라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신경이 더 쓰이다 보니까 더 그걸 신경 쓰다 보면 숨이 차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최대한 호흡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구나 해서 최대한 입이랑 코를 다 활용을 해서 한꺼번에 먹고 좀 빨리 빼주고 그거를 좀 빠르게 반복을 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힘들 때 보통 빨리 들이쉬고 빨리 내뱉고 이걸 엄청 빨리 반복을 하면 어지러워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좀 너무 숨이 차고 힘들어도 좀 크게 내뱉고 크게 들이마셔야 되나요? 네,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그게 행동 자체가 커지면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최대한 호흡을 많이 먹어야 이제 피를 또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심박수를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러닝크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러닝크루를 콘텐츠로 이용하는 유튜브 영상들도 좀 많다 보니까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하셨을 때는 어땠나요? 사실 제가 러닝크루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요? 러닝크루에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 러닝크루에 가입돼 있는 지인들도 있고 저도 뛰면서 러닝크루들을 많이 마주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러닝크루에 대한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자세한 정보는 아직 잘 모르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인이나 뭐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약간 들은 에피소드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제 친구 2명이 이제 같은 러닝크루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한 명은 한 달 하고 나오고 한 명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러닝크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날짜를 잡고 러닝을 하면은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이 뛰고 막 깃발 같은 것도 챙겨와가지고 막 우르르 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라톤이네요. 그게 그쵸, 거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그런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오히려 다 같이 파이팅을 하기 때문에 뛸 맛이 좀 난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되게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둘 다 있는 것 같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안에서 사귀는 분들 많으신가요? 저 좀 궁금해요. 그거 네,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사실 네,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모여서 뛰다 보니 이제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네, 그래도 그런 러브라인들이 꽤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도 못생겨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또 여자 만나러 들어가고 남자 만나러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기는 했어요. 혹시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 워낙 러닝크루라는 게 핫하기도 하고 맞아요.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 러닝을 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되게 좀 멋있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약간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러닝크루의 그 회장이 여미새나 남미새가 아니라면 네, 어차피 러닝하는 사람들만 남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러닝이 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결국에는 도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거 말고도 저는 밖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뛰는 거니까 뭐 사람들도 많이 보고 뭔가 상황들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저는 산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건 좀 그렇긴 한데 피크민이라는 앱이 있어요. 게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만보를 꼭 채워야 되는 날이 있어가지고 만보 걸으면 한 3시간 걸어요. 그 3시간을 이렇게 걷고 오는데 언제 한 번은 어떤 아저씨 두 분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쌩 지나가는데 뭔가 옆에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근데 옆을 봤더니 그 화환에 거는 꽃 같은 거 있잖아요. 꽃을 자전거에 이만큼 다 달아놓고, 그러니까 자전거 그 까만색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꽃을 이만큼 달아놓고, 뭐 이름 같은 것도 이렇게 달아놓고, 그런 두 분이 이렇게 슝슝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적도 있고,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스피커를 이만한 걸 들고 오셔서 그걸 옆에 놓고 색소폰을 한 1시간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봤어요. 약간 이렇게 특이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글쎄요. 일단 제가 저번 주에 해운대에서 러닝을 했었는데 그때가 제가 날짜를 모르고 뛰었었는데 금요일 저녁이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뛰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았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좀 비집고 가야 되니까 천천히 뛰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서 어떤 여자 꼬마애가 인라인을 타고 이제 사람들을 슉슉 피해 다니면서 약간 그거를 즐기는 듯이 뭐 장애물을 피하듯이 이렇게 먼저 쌩 하고 달려 나가는데 그런 것도 되게 오늘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고 저는 일상생활보다 마라톤 대회를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대구에 마라톤을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바람 올라오는 그 공룡 코스튬 같은 걸 입고 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막 저를 추월해 가고 하는 거 보면 되게 그때도 막 현타도 많이 왔었던 것 같고 네 그런 대회에서 그런 특이한 복장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러닝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8월 말에 무한도전 마라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나가고 싶어서 체력을 키울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라톤 나가면 보통 몇 등 정도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등수가 약간 상위권인지 아니면은 근데 저는 상위권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중상위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완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죠. 완주 못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냥 걸어서라도 완주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대회 나갔으니까 완주는 하자라고 마인드셋을 좀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너무 하기 싫고 힘든 것 같은데 약간 즐기고 계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은 진짜 하기 싫다. 아니면은 요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너무 하기 싫어서 좀 나태하게 했다 하는 그런 러닝 권태기가 오신 적도 있으신가요? 러닝 권태기요. 진짜 네 일주일에 한 번씩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힘들어서 뛰기 싫다랑 진짜 그냥 뛰기 싫다가 있는데 몸이 뛰기 싫어한다? 그러면 저는 그날은 쉬는 것 같고 진짜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오늘은 너무 뛰기 싫다 너무 귀찮다 이럴 때는 그냥 일단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나가서 1km라도 뛰고 들어오자 라는 마인드로 그냥 극복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러닝 하기 싫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는 게 답이다. 네, 그게 저는 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생각이 많아지면 이것저것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스스로. 어제 좀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면은 오늘 오전에 좀 힘들었으니까. 이런 핑계를 좀 되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러닝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닝을 처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최근에 러닝 붐이 왔잖아요. 그래서 러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러닝을 이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주변에 달리시는 분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좀 같이 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혼자 뛰는 거랑 같이 뛰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뛸 때가 훨씬 재밌어요. 아무리 재밌는 영상이나 재밌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뛰어도 같이 친구랑 같이 땀 흘리면서 뛰는 것만큼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같이 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러닝 크루라도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같이 뛰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요즘에 친구 한 명이 이제 간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평생 운동을 단 1분도 안 해본 친구여가지고 자기가 체력이 너무 약한 것 같다 실습을 나가보니까 그래서 나 이제 체력 기르려고 나 이제 산책도 하고 러닝도 할 거다 하면서 약간 무슨 어플 같은 걸 되게 많이 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플 추천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플 중에 런데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런데이라는 어플은 사실 러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어플인데 거기에 보면 막 30일 플랜이 있고 뭐 8주 플랜 이런 게 플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플랜대로 따라만 하면 이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분 달리기가 목표면은 그 플랜을 다 완수했을 때 30분을 달리는 게 힘이 들지 않게 되는 그런 플랜들이 되게 많은데 그 플랜이 되게 좋아요. 그 뛰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어폰으로 어떤 남자분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뛰고 그 사람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스타일 좀 방식이라서 좀 그거를 저도 거기서 1시간 달리기 플랜을 6주인가 8주 동안 하면서 그때 러닝의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좀 하루하루 그 플랜을 좀 완수해 나가는 쾌감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러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런데이 어플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좋네요. 저는 그 체력이 너무 안 좋다고 느낀 적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빨리 숨이 차서 저는 러닝머신을 그래서 너무 싫어하고 헬스 다닐 때도 항상 천국의 계단을 했어요. 대신에. 근데 천국의 계단 할 때도 전 최대로 했던 게 한 30분에서 40분? 그게 저의 이제 피크였어요. 진짜 죽고 싶다고 하는 순간을 한 2번 정도 넘은 게 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러닝을 뛰시는 분들은 막 5km 이렇게 또 뛰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기도 하고 막 1시간을 내내 이렇게 하여튼 천천히 뛰는 거지만 계속 이렇게 발을 구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뭐 약간 초반에는 그래도 나도 한 30분 뛰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늘리다 보니 지금 1시간 뛴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궁금해요. 사실 천국의 계단도 그렇고 사실 모든 유산소가 좀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단 무조건 천천히 해서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무조건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의 계단도 만약에 1시간을 타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30분부터 뛰고 하는데 되게 그 레벨을 낮춰서 엄청 천천히라도 1시간을 찍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러닝도 똑같이 그냥 엄청 느린 속도로 1시간을 뛰다 보면은 그게 또 적응이 되거든요. 적응이 되고 나면은 1시간 뛰는 거 그렇게 안 어려워요. 네. 계속 뛰다 보면은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천천히 늘려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최대한 속도를 낮추고 느리고 재미없더라도 좀 버티는 어떻게든 1시간을 채워보는 그런 마인드로 가면 좀 지구력이 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도 좀 이 얘기가 와닿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3분짜리 공연을 할 때 처음에는 맨 처음에 3분을 다 했을 때는 죽을 것 같아서 뒤에 30초는
진짜 흐무적 한다든지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거를 하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그거를 계속 공연이 있을 때마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한 1분 30초 준 것처럼 거의 안 힘들더라고요. 약간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팁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추천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팁이라면 저는 집 앞에 나가서 뛰는 것보다도 좀 유명한 러닝 명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뛰어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기 시민공원도 그렇고 해운대나 광안리 해변도 그렇고 그 뛰면서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뛸 때는 사실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좀 뛴다고 정신없고 막 숨차고 정신없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사실. 그럴 수 있는데 뛰고 나서 그 다음 날이나 그냥 불현듯 그 풍경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또 저번처럼 광안대교 보면서 한번 뛰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저는 또 그 다음 러닝을 또 기약하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예쁜 풍경들을 보면서 뛰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았던 장소 한 군데 있다면? 가장 좋았던 장소요. 저는 좀 뜬금없긴 한데 제가 중국에 상하이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러닝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상하이 그 강을 따라서 뛰는 강변 코스였고 그 중간에 그 동방명주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상하이에 타워가 있는데 네. 거기 앞을 막 지나가는데 저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좋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모델 한혜진 님이 말씀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내 몸만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약간 성취감을 느끼고 싶거나 내가 뭐 이렇게 잘 안 돼서 무기력할 때 운동을 하면 그게 좀 올라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러닝을 함으로써 오는 그 성취감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을 해도 뭐 공부를 해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성적이 늘거나 잘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내심이 필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거의 모든 일에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러닝은 뛰고 나면 바로바로 내가 이게 수치도 보이고 해냈다 안 해냈다 뭐 이런 게 보이니까 저는 그 성취감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제필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러닝의 매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러닝이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짬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뜨겁지만 또 시원해요. 뜨겁지만 시원하고 되게 먹다 보면 좀 금방 물려요, 짬뽕이. 저는. 근데 러닝도 그래요. 되게 런태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 정도로 자주 오고 진짜 뛰기 싫을 때가 많고 그렇지만서도 언젠가 또 찾게 돼 있어요. 또 짬뽕을 찾게 돼 있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약간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좋습니다. 짬뽕. 네, 짬뽕.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누군가는 러닝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가장 솔직한 루틴이라고도 합니다. 뛸 땐 죽을 만큼 힘들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다가도 신기하게 목표치에 다다르고 결승점에 도착하고 나면 꼭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도 참 잘했다. 오늘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삶도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좀 느려도 괜찮고 잠깐 멈춰도 괜찮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 오늘 흔쾌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들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되게 제가 너무 좀 러닝에 좀 딥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재미가 있고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진행자분께서 좀 편하게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좀 재밌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편하게 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떠드는 만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페이스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보고 안녕 하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 안녕.